여러분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임마다 중심에 서서 자기 경험을 전파하고 자식들에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라며 훈수를 두는 분들 계시죠. 본인은 그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주변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견디지 못해 슬금슬금 뒷걸음질 칩니다. 반면 한수위인 고수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오히려 그건 내가 잘 모르겠네 혹은 자네 생각이 맞을 거야 라며 한 발 물러섭니다. 겉으로 보기엔 힘이 빠진 것 같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자기 보호 전략이자 심리적 우위를 점하는 기술입니다. 내가 꽉 쥐고 있으면 타인이 들어올 틈이 없지만 내가 손을 놓는 순간 그 빈자리에 타인의 존경과 애정이 채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오늘은 왜 우리가 필사적으로 움켜쥐던 것들을 놓아야만 비로소 진짜 대접을 받게 되는지 그 서늘한 심리학적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심리학 이론은 코넬 대학교의 토마스 길로비치 교수가 발표한 조명 효과입니다. 사람들은 실제보다 자신이 타인의 주목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이론이죠. 특히 나이가 들고 사회적 지위가 생기면 이 조명은 더 밝아집니다. 내가 실수를 하면 안 돼, 혹은 내가 가르쳐줘야 해라는 강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냉정합니다. 타인은 당신의 과거에 생각보다 관심이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전무로 퇴직한 52 세박 전무님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는 은퇴 후에도 등산 모임이나 가족 식사 자리에서 전무라는 직함의 태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후배들이나 자식들의 고민에 늘 정답을 내려주려 했죠. 요즘 애들은 정신력이 문제라느니 그 사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느니 하는 시기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등산 모임 단체 채팅방은 조용해졌고 명절에 온 자식들은 식사가 끝나자마자 도망치듯 집을 나갔습니다. 박 전무님은 배신감을 느꼈지만 심리 상담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본인이 들고 있던 조명이 너무 밝아 타인들을 눈부시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는 이후 그랬구나 혹은 몰랐네, 가르쳐줘서 고마워 라는 말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아는 채를 포기하자 사람들은 비로소 그에게 진짜 조언을 구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심리학자 엘리엇 아론슨이 말한 실수 효과입니다. 완벽한 사람보다 유능하지만 가끔 빈틈을 보이는 사람이 훨씬 더 큰 호감을 산다는 내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른들은 완벽함으로 대접받으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완벽함은 상대에게 위압감과 열등감을 줍니다. 존경은 위압감이 아니라 친밀감에서 나오거든요. 48세 초의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여사님은 소문난 살림꾼이자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갓 결혼한 며느리에게 자신의 살림 노하우를 전수하려 애썼죠. 하지만 며느리와의 사이는 갈수록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최 여사님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나도 요즘 건망증이 심해서 큰일이야. 이건 네가 나보다 훨씬 잘하는구나 라고 말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노출했습니다. 며느리에게 가르침을 받는 낮은 자세를 취한 겁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를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닌 돕고 싶은 어른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죠. 권위를 내려놓자 비로소 시어머니가 아닌 진짜 어른으로 대접받게 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 말한 자아 통합의 단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중장년기 이후에 가장 중요한 과업은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타인의 삶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나이가 들면 전두엽의 기능이 변화하며 사고의 유연성이 줄어듭니다. 이때 내려놓기를 의식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뇌는 고집스러운 꼰대의 길로 굳어지게 됩니다. 자영업으로 크게 성공했던 55세 이 사장님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사업 실패 후에도 과거의 영광에 갇혀 살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옛날에 강남에 건물이 몇 채였는지 아느냐는 말을 반복했죠. 그 말은 본인의 자존감을 지키는 도구였지만 듣는 이들에게는 그저 공허한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우울증 초기 증상을 겪으며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SNS와 명함에서 과거의 직함과 경력을 모두 지웠습니다. 그리고 동네 청년들이 운영하는 취미 커뮤니티에 막내로 들어갔습니다. 나 왕년에 뭐 했던 사람이야 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기로 스스로와 약속했죠. 그렇게 석 달이 지나자 청년들은 이 사장님의 겸손함 뒤에 숨겨진 깊은 통찰을 알아보고 그를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내려놓으니 현재의 존중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토록 인정받고 싶어 하고 대접받고 싶어 할까요? 사실 그 욕망 뒤에는 내가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받는 인정은 목마를 때 마시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고 결국 나 자신을 파괴하죠. 이제 에너지를 밖이 아닌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를 얼마나 대우해 주는지에 일희일비하는 삶은 타인의 노예로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 내면의 평온을 선택하는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하다는 믿음이 생길 때 여러분의 눈빛과 말투에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깃듭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비움의 기술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선택적 고독을 즐기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 최소 이틀 저녁은 모든 모임을 거절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읽거나 산책하며 내가 타인에게 보이고 싶어 했던 가짜 모습을 걷어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기 결정성이 높은 어른은 혼자일 때 가장 빛납니다. 둘째는 3초 침묵의 법칙입니다. 누군가 조언을 구하거나 의견을 물을 때 바로 답하지 마세요. 속으로 3초를 세고 자네 생각은 어때? 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내 지식을 뽐내고 싶은 욕구를 3초만 참아도 가르치려 드는 사람에서 경청하는 어른으로 격상됩니다. 셋째는 물리적 공간과 관계의 다이어트입니다. 내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었던 명품, 낡은 상패, 의미 없는 인맥들을 정리하세요. 공간이 비워져야 새로운 통찰이 들어옵니다. 비워진 손이라야 누군가 그 손을 잡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명 효과를 버리세요. 세상은 당신의 실수나 과거의 생각보다 관심이 없습니다. 실수 효과를 기억하세요. 완벽함보다 약간의 빈틈이 당신을 더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과거의 이름표를 떼세요. 지금 이 순간의 당신으로 소통할 때 진짜 대접이 시작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과정이 아니라 산을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올라갈 때는 앞만 보고 숨 가쁘게 뛰었지만 내려올 때는 비로소 옆에 핀 꽃도 보이고 함께 걷는 사람의 얼굴도 보입니다. 여러분이 꽉 쥐고 있던 그 주먹을 살며시 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빈손이야말로 가장 따뜻하고 가장 힘이 세며 가장 존경받는 손이 될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에 작은 불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내려놓기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우아한 후반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아 놀자였습니다.